안녕하세요. 프로메카의 전명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SK건설의 협력업체 관리자들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줄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건설은 여러 아파트 현장, 그죠? 아파트 현장, 그리고 또 특히 큰 하이닉스 현장 있죠? 하이닉스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고성의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 하이하력, 자, 하이하력 등의 여러 군데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즈 파트너, 협력업체입니다. 비즈 파트너의 관리자들 대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줄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해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는 협력업체 관리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죠? 작성을 하고 이것이 시공관리자가 검토를 해요. SK 직원이죠. 시공관리자가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또 안전관리자가 검토하죠. 안전관리자 검토하고요. 또 최종 소장님이 승인합니다. 그런데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다 하면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요. 자, 본 교육의 교재는요. 아래에 여기 있죠.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재, 자, 본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PDF 교재를 컴퓨터에 띄워놓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하냐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에 프로메카, 우리 회사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보시면 SK건설 협력업체와 시공 안전관리자들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자, 리깅 플랜입니다. 작성 방법 교육 교재입니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래 보시면 이 양식이요. SK건설의 헤비 리깅 워크 데이터 시트의 양식입니다. 양식. 자, 이 양식은 모두 엑셀 파일로, 그죠? 엑셀 파일로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다 배부를 해주죠. 자, 요 부분에서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요거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과 수식이 어떻게 물려져 있는지 협력업체 관리자, 시공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을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해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보시면요. 아래쪽에 여기 있죠. 여기에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파일의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의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스카이차죠. 스카이차 고소 작업대죠, 그죠? 고소 작업차, 스카이차, 카고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뭐 항타기도 들어오고, 그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옵니다. 장비 반입되기 전에 뭘 요구합니까? 6개월 이내 비파괴 검사 성적서 요구합니다. 비파괴 검사 성적서를 SK건설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비파괴 검사 업체가 면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파괴 검사 업체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파괴 검사 성적서를 위변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비파괴 검사 업체의 면허를 확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파괴 검사 성적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다시 교육 화면 넘어가서 간단하게 제 소개와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누구냐? 현재 프로메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 프로메카는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이고요. 건설기계 안전검사라든지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고요. 기계 기술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SK건설에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본사에서 장비 담당으로 근무를 했고요. 하이닉스에 파견토 나가셔서, 그죠? 저를 아시는 협력업체 관리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SK건설에서 뭘 했냐? 처음에는 기계와 플랜트의 설계와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 장비 관련해서 안전의 스페셜리스트로 본사와 SK 하이닉스에 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건설 장비 안전 지침서를 재개정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리깅 플랜은요, 여기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다 보니까 협력업체 분들 그리고 현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건설의 전사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 장비 안전교육을 제가 실시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기계 전공입니다. 기계 설계를 하고요. 엔지니어링, 자, 기계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원래 설계직입니다.
크레인과 산업기기 등을 어릴 때 꼬맹이 때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플랜트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격사항은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기술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제 기술사가 있고요. 뭐 요렇습니다. 요렇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좀 썼습니다. 예문사에서 건설기계 기술사 관련 책들이 나왔고,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도 나왔고요. 성한당에서도 이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책들이 나왔고요. 14년 이후로 건설기계 기술사는 대부분 제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프로메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건설기계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합니다. 자, 컨설팅은 점검보다 좀 더 상위의 업무인데 기술사가 되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2019년도에 SK건설 전 현장을 대상으로 오짓, 자,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죠? 점검. 본사에서 오짓을 수행을 했어요. 자, SK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신고리 556호기, 신고리 556호기 2020년 3월달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능기업 나와 있죠. 항타기 관련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수행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회사는 건설기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회사도 건설기계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비파기 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수행하는 건설사가 이렇게 됩니다. 뭐 본사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점검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워 크레인 신호수 교육도 역시 SK 하이닉스를 하고 있죠. 자, 요렇게 저희 회사가 타워 크레인 신호수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서두가 길어지면 안 좋으니까 본론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크레인의 전도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줄거리 계산 방법, 그리고 진해력 검토와 아웃트리거 베이스 플레이트의 규격. 자, 여러분들 아웃트리거가 있는 장비 있죠? 아웃트리거가 뭐 이동식 크레인이라든지, 그죠? 자, 이동식 크레인이라든지 스카이차 같은 경우는 요 아웃트리거가 있어요. 그런데 베이스 플레이트를, 자, 아웃트리거의 침목이라고 그러죠. 침목 또는 받침판, 자, 받침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침목에 대한 집안 상태에 따라서 침목의 사이즈를 설명드리면서 이 받침판의 사이즈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간단한 표를 보고요, 그냥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 또 보시면 QR코드 있죠? 요거 촬영하시거나 또는 PDF 자료를 가지신 분들은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화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요 페이지가 나와요. 지반과 작용 하중에 따른 크레인, 스카이, 펌프카 등 아웃트리거가 있는 제품, 그죠? 아웃트리거가 있는 건설 장비의 아웃트리거 받침판의 규격표입니다. 자, 내용 설명이 쭉 있고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러한 표가 있는데 여기에 첨부 파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내 PC 저장을 하시고, 자, 여기 다운을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자, 요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표를 보시면요, 자, 요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자, 경안반 및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연안반, 자갈, 뭐 요러한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장기 응력 진해력과 단기 응력 진해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크레인 사용할 때는 뭘로 적용합니까? 단기 응력 진해력. 자, 이거 크레인 사용할 때, 요거 건설 장비를 사용할 때는 단기 응력 진해력을 적용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표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작용 하중 있죠? 작용 하중 우측편으로 보셔야 돼요. 우측편으로. 작용 하중은 요겁니다. 요거 5톤, 10톤, 15톤, 20톤. 요거는 차량 무게와 차량 무게, 그리고 플러스 하중, 뭐 수화물 있죠? 하중의 무게를 합산한 무게입니다. 자, 요럴 때 아웃트리거의 최대 작용 하중. 자, 아웃트리거 네 군데가 있는데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수치들 있죠? 요건 뭐냐? 정사각형이 요렇게 있으면, 자, 아웃트리거 받침판을 정사각형으로 봅니다. 여기에 가로, 여기에 세로랍니다. 세로. 이 한 변의 길이를 미터로 나타낸 거예요. 미터로. 자, 요거 보시면 0.07m, 그죠? 요거 0.09m, 요거 0.11m.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최소 요것들 아무리 적어도 0.3m는 여러분들 씁니다. 자, 0.3m 어디 있냐? 0.25, 0.28, 0.29 여기 있네, 그죠? 자, 넘어가서, 자, 0.3m가 어디 있느냐 하면 0.36이죠. 자, 요쯤에서 그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0.3m가 요쯤에서 그어집니다. 그어지고, 그리고 쭉 보시면, 자, 요쯤에서 그어지고,
요쯤에서 그어지고, 그죠? 자, 요렇게 들어가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 부분은 가로 세로의 한 변의 길이가 0.3m인 경우입니다. 요거 뒤에 참고로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되고, 요 자료 다운받아서 쓰시면 정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테스트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레인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크레인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이 전도되는, 자, 전도는 크레인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넘어진다. 진다. 오른쪽 그림처럼 예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누워서 잔다라든지, 그죠? 누워 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크레인이 자빠지는 사고의 원인, 경상도 말로 자빠집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용량이 부적합한 경우, 자, 100톤이 필요한데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85톤 사용을 하는 경우죠. 억지로 돌려가는 경우죠. 그리고 여유치 전혀 없이 100톤을 쓰겠다.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약간의 여유치는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크레인은 자빠집니다. 내가 못 들어요. 두 번째, 집안이 부적합한 경우. 자, 진흙층이 다르고요. 모래층이 다르고, 그죠? 모래층 다르고, 안반층이 달라요. 안반. 그리고 토사를 성토한 성토층이 다 받치는 힘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초를 쳤죠. 메스층, 그죠? 메스. 자, 메스. 콘크리트 메스층하고 다 이게 다 힘이 다 다릅니다. 집안이 부적합할 때 진흙, 모래 이럴 때는 성토를 한 구간이 안 좋을 때는 또 크레인이 누워서 주무십니다. 또는 운전 중에 가부하 방지 장치. 요거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크레인이 들 수 있는 전격 용량이 100톤인데 100톤을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전장치, 가부하 방지장치입니다. 이것을 운전자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018년도 한 현장에서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자, 이게 현장에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방지할 수가 있고, 해제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생각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그죠? 마인드가 부족하죠. 마인드. 근로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와이러프 파단과 건설 기계가 부적합한 경우. 자, 와이러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들다가 와이러프가 이게 굉장히 무겁죠. 끊어지면 크레인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 반동에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 기계가 부적합한 경우, 뭐 크랙이 있다라든지, 자, 아웃트리거 크랙, 또는 어딘가 균열가 있거나 또는 베어링이 안 좋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크레인 또 넘어갈 수가 있죠. 이러한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크레인 용량이 부적합한 경우는 정확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바로 본 교육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집안이 부적합한 경우, 집안을 확인해야 되겠죠. 땅이 이 크레인을 받쳐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 집안이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합한 받침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웃드리거 여기 받치고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보여드렸죠. 그러한 자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간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운전자를 교육하고 정확한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안전검사와 비파기 검사 등 정비를 함으로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SK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가 동일합니다.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대동소이. 양식만 조금 다르고요. 첨부되는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SK건설의 작업 계획서 양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회사 양식이죠. 회사 양식. 자, 요거 쓰는 것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되는 것이 작업 계획도입니다. 작업 계획도는 작업 계획서, 요게 전면이고요. 요게 후면입니다. 후면에 요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못 넣을 경우에는 별첨하셔서 따로 도면을 첨부를 하셔도 됩니다. 평면도 또는 단면도가 들어가고요.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리고 작업팀의 업무 분장 및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깅 플랜 작성을 하죠. 그죠? 요거 리깅 플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요거 뒤에서 설명드리고, 또 줄거리 계산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첨부되겠죠. 운전자 면허증 첨부되겠죠. 그리고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하나 더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이 차에 대한 보험증권 첨부돼야 됩니다. 사업자에. 그러면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SK건설의 작업계획서가 이렇게 전면이 있고 그죠? 후면이 있어요. 그죠? 전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이 칸은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협력업체 이름, 공정, 작업 일하고 기간 등 가장 기본적인 이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칸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자, 요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만 요 칸을 씁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타워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 이러한 크레인류를 사용을 해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굴착기 있죠. 굴착기. 도로가에 보면요, 땅을 파거나 또는 상하수도 배관하거나 전력구 현장에 보시면 굴착기 씁니다. 자, 이럴 때도 인양 작업을 할 때는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칸 보시면 하역 운반기계 그리고 건설기계 되어 있죠.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기 건설기계입니다. 모든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 칸을 다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차량의 기종과 모델명, 뭐 굴삭기 그죠? 뭐 DX 얼마, 그리고 성능 그죠? 몇 톤짜리, 그리고 조종원 성명, 자 운전자, 자격 면허, 자 요런 것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부분은 3번 모든 건설기계 작용시 작성인데 어떤 건설기계가 해당되는지 여기 보시면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종류 쭉 나와 있죠. 여기 해당되면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위험 요인 및 대책을 기재합니다. 요거는 산업법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업을 하는데 뭐가 위험하고 방지 대책은 뭐가 있냐. 자, 뭐 추락도 있고 그죠? 추락, 낙하, 그죠? 뭐 감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고, 안전 대책은 추락할 경우에 뭐 벨트 두수거리, 낙하할 경우에는 뭐 추락 방지막, 그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전 같은 경우, 용접할 때 감전은 전격 방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여기에 보시면 중량물 취급은 요게 해당이 되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가서 작업 계획도 여기다가 그려놨는데 안 될 경우에는 따로 첨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검사항, 자, 요거 5번 점검사항은 이 작업 계획서 당일날 현장을 돌면서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6번의 인적사항과 교육사항이 있죠. 작업 지휘자, 신호수 등을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은 여기 있는 이제 날인하는 부분이죠. 사인. 해당 근로자 교육인데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다 사인하게 되어 있죠. 그죠? SK건설의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의 리깅 플랜은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두 가지 양식인데 요거는 뭐냐면 크롤러 크레인 그죠? 자, 크롤러 크레인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하이드로 크레인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은 여기에 모든 수치가 동일합니다. 동일. 자, 이것들이 모두 동일하고요. 뭐가 다르냐? 단지 그림 차이만 있어요. 그림 차이. 그림의 차이만 있다.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크롤러 크레인을 사용하실 때는 요 양식에, 그리고 하이드로 크레인, 카고 크레인, 뭐 이렇게 바퀴가 달린 차량들이 있죠. 자, 요거 발통 달린 크레인을 쓸 때는 요 양식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단지 그림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양식 있죠. 자, 요거 기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경을 했어요. 현장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식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 맞는 수식을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이 좀 편리하도록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안전관리자들께 다시 한 번 더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전과 변경 후에서 뭐가 다른지 보면 여기에 8번의 전격 하중 있죠. 자, 8번의 전격 하중, 그리고 9번의 최대 전격 하중. 요거 용어가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필요 크레인 용량, 자, 요렇게 계산을 다 하고 필요한 양이 나왔어요. 그죠? 요렇게 필요한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 크레인 용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문 용어보다는 사용하기가 좀 쉽도록 용어를 바꿨고요. 그리고 9번의 최대 전격 하중, 이것을 전격 하중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전격 하중이 맞아요. 자, 요거는 크레인 재원표에서 18.2톤 찾아온 값이죠. 그죠? 여기에 재원표에서 요 값을 찾아서 넣는 값입니다. 그리고 자,
변경 전과 변경 후 상부 오른쪽 칸이에요. 자, 요 부분은 뭐가 바뀌었냐면 16번의 붐 최대 높이 요거 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식에서 요거를 물려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요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수식 수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뭐냐면 요 셀을 칠했죠. 요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나머지 칸들은 시공에서, 이건 시공에서 사용하시는 거, 시공. 자, 요 부분 바뀌었고요. 리깅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하이드로 크레인을 사용할 때 작성하는 헤비 리깅 워크 데이터 시트가 되겠죠. 자, 크롤러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크롤러 크레인 되어 있는 그림 있죠. 그 양식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뭘 입력하느냐. 자, 보시면 좌측 칸은 크레인 용량 선정 시에 입력합니다. 어느 쪽 칸이냐면 이 칸이죠. 그죠? 이 칸은 크레인 용량을 선정할 때 입력해요. 그리고 이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칸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칸 이동 증거와 구조 계산할 때, 즉 시공하시는 분들 있죠. 시공하시는 분들 아래에 여기 그림 보시면 인양고 있죠. 자,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 최소 필요한 높이를 넣거나 또는 기계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타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높이 때문에 기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크레인 자종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구조 계산에 쓰죠. 구조 계산. 슬라브의 구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중을 넣었습니다. 안전 부분은 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공 부분은 요 부분을 필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설명 보시면 나와 있죠. 붉은 글씨만 입력을 해라. 자, 붉은 글씨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붉은 글씨 있고, 여기에 붉은 글씨 있고, 여기 붉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죠? 붉은 글씨는 손으로 입력을 해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란 글씨는 자동 계산이라 되어 있죠. 자, 파란 글씨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붉은 글씨에서 물려서 요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자, 이제 서로의 수식이 물려있기 때문에 푸른 글씨는 자동 계산이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림에서 수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 계산입니다. 역시. 자, 그림에 보시면 60도 30m, 그죠? 그리고 18.2톤 0.5톤 달기구 중량 쭉 있죠. 요거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력만 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새로 좀 수정을 한 게 뭐가 있냐면 17번 부분 길이 나와 있죠. 자, 17번 부분 길이. 자, 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 그리고 구 전격 하중 있죠. 자, 구 여기에 쳐넣으면 요로 입력이 된다. 자동으로. 자동. 자, 여기 번호를 달아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죠? 알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위에 입력하는 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엑셀 들어가서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칸에 보시면 1, 2, 3, 4가 쭉 나와 있죠. 그죠? 번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려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거는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 넘버는 자동차 등록 넘버죠. 그죠? 등록증하고 매치하시면 되고요. 건설기계 종류, 자, 크레인, 뭐 기중기, 굴삭기. 자, 굴삭기는 안 들어가죠. 그죠? 자, 크레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K 등록번호, 자, 현장의 관리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장비 리스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7, 18, 19를 입력합니다. 작업 조건이죠. 작업 반경. 여기에 센터에서 후크까지의 이 거리, 그죠? 이거 R입니다. R. 자, 요게 18번이에요. 18번. 턴테이블 센터, 스네브 센터에서 후크까지의 거리입니다. 작업 반경 입력하시고 작업할 때. 그리고 분길이 30m입니다. 어디에서? 자, 요 그림 가려지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요 길이 L입니다. 30m 입력하시고, 그리고 분각도 60도 요거는 크게 수치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제곱표 보시고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수계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인양물 중량이에요. 인양물 중량. 자, 지금 들고자 하는 수화물 하물이죠. 그죠? 자, 수화물의 무게를 톤으로, 자, 12톤을 드는 것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달기구 중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후크, 와이어,
그 기타. 여기 후크의 무게가 빠진 용량이 크레인 재원표입니다. 요까지죠. 요렇게, 그죠? 자, 요 용량이 크레인 재원표입니다. 후크를 따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5번 달기구 중량은 후크와 이 후단에 뭐 이렇게 뭐 리프트 디바이스를 만약에 썼다. 자, 썼다 그러면 이러한 무게들을 다 더해 준 것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100톤 같은 경우에는 뭐 0.2톤, 그죠? 자, 0.100톤 이하 같은 경우에 0.2톤 넣으시면 되고, 자,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 무게를 넣어 주시면 돼요. 실제 무게. 또는 모른다 그러면 뭐 한 1톤 넣으셔도 돼요. 1톤. 크기에 비례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의 작업 하중 부분입니다. 자, 요거 12.5톤 나왔죠? 요거는 위에 두 칸이 합산이 돼서요. 넘어옵니다. 12톤과 0.5톤 돼서 12.5로 자동 계산됐죠. 자, 필요한 용량이죠. 그런데 7번 보시면 작업 조건 부가가 있어요. 작업 조건 부가. 자, 요거는 원래 코샤 가이드에만 있고요. 그리고 요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요거는 경험치에서 넣습니다. 경험치. 자, SK건설은 두 가지로 해놨죠. 휠식 크레인, 카고 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최대 전격 하중에 85%를 적용한다라고 돼서 최대 전격 하중. 그리고 무한궤도 크레인은 최대 전격 하중에 7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100톤짜리 크레인이면 100톤을 쓰시면 안 되고 곱하기 1 나누기 자 85죠. 요거 85입니다. 그죠? 그러면 85 0.85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얼마 나오죠?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이걸 프로티지로 한 것이 이게 됩니다. 자, 따라서 85%를 역수로 넣게 되면 117.65%를 여기에다가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6 곱하기 7이 되면 8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8번은 크레인에 필요한 용량입니다. 자, 요거 12톤짜리를 들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달기구의 중량이 요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조건 부가가 요게 되어서 요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14.71톤의 크레인의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찾아야 되는 재원표의 용량은 이거보다가 커야 되겠죠. 크레인이 들 수 있는 무게, 최소 필요한 무게는 14.7톤입니다. 자, 크레인이 각 자세별로 들 수 있는 용량을 전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전격 하중. 자, 크레인 재원표에서 매치를 시켜라 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18.2톤이죠.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재원표에서 이게 재원표에서 나왔죠. 재원표. 자, 재원표에서 나왔으면 마지막 세이프티 팩터 100% 이상이 됩니다. 10번은 9번 나누기 8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9번 나누기 8번. 자, 요렇게 해서 100보다 크면 안정된다라는 얘기고요. 크레인 재원표에서 본 방법이에요. 자, 요게 릭벨 장비입니다. 릭벨 100톤짜리인데 요거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에요. 회전 반경. 차량을 세팅할 때, 차량을 안착할 때 도면에서 그려보도록 넣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재원표죠. 그죠? 재원표.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요게 전격 하중표예요. 여기에서 수치를 찾아서 앞에 잡아넣죠. 어디에? 여기에 잡아넣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뒤에 여기에 있는 칸에서 찾아서 넣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게 있어요. 재원표를 보시면 자, 이러한 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넘겨보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거 넣어야 됩니까? 요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보는 방법은 살짝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요러한 다이아그램이 있어요. 다이아그램.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여기 지브가, 자, 지브라고 해서 끝단에 추가로 부품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장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고요. 요 다이아그램은 어떨 때 보느냐, 반경, 그리고 이 높이, 그죠? 자, 작업 높이 64m, 62m. 자, 요 각도에 따른 작업 높이를 보려고, 작업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찼을 때의 작은 높이도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중량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 부분에 따라서 이 전격 하중표가 값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자, 요것들, 그죠? 여기 돼 있죠? 자, 설명드리면, 먼저, 맨 왼쪽 칸은 11.4에서 60m. 요거는 작업하는 부분의 길이에요. 인출하는 길이. 자, 그거를, 요거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죠? 자, 한 페이지에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아웃디거를 확장하는 길이를 표현하거나 최대 확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60도를 회전하는 기계다라는 겁니다. 회전 범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웨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웨이트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 많이 달라요. 자, 요거 22.5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 18.6, 자 8.8이죠, 그죠? 자, 웨이트의 무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착하고 있는 웨이트가 몇 톤짜리냐, 몇 개를 장착했느냐,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기 때문에 후방에 차고 있는 웨이트가 많을수록 더 잘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웨이트를 달면 가닥이 다는 겁니다. 로프가 끊어졌을 때 차가 뒤로 자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자, 22.5톤은 웨이트의 무게 각각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 자, 요건 제작시의 코드예요. 요거는 뭐 BS가 있을 수도 있고요. DIN이 있을 수가 있고 ISO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크레인을 제작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치들을. 설계 기준이죠. 제작 기준, 그리고 시험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뭐냐? 125%의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이프티 팩터를 넣어서 제작을 했어요. 테스트할 때 여기에 이 100톤짜리 크레인을 125톤의 중량물을 달아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것들이 다 이러한 수치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자, 여기에 안전율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값은 100%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자, 여기 값은 100%를 얘기합니다. 100%. 여기 100%죠. 이 크레인은 국내 기준으로 87%에서 경보가 옵니다. 경보나 알람. 그리고 100%에서 가부하가 정지가 됐어요. 가부하. 정지. 국내 기준입니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부하가 정지하는 시점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에요. 여기 있는 값들. 따라서 사용은 이거 이상, 여기에 있는 전격 하중표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격 하중표에서 이 가로로 가는 이 길이, 자, 부음을, 이 경사 길이입니다. 경사 길이. 부음을 인출하는 길이가 돼요. 그리고 세로, 그죠? 이 세로는 작업 반경입니다. 작업 반경. 자, 여기에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반경 R이었죠. 자, 요 두 가지를 보고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작업 조건 입력했었죠. 어디에서?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크레인의 전격 하중표가 되겠죠. 하중 값이 되겠고요. 요거는 일본 카토사의 제공표예요. 표현 방법이 좀 다들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회전 반경, 차량 도로라든지, 그죠? 도로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배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 되겠고요. 차량의 재원표 주어지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전격 하중표가 있는데, 자, 요 놈은 또 좀 생긴 게 또 다릅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죠? 자, 요건 지브가 장착이 된 그림, 요거는 지브가 없는 그림, 요런 것들입니다. 카토사라든지 일본 차들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붐의 길이가, 자, 요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10m 그리고 44.5m 붐을 사용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을 찼어요. 집을, 그죠? 7에서 60도로 되어 있죠. 자, 7에서 60도. 44.5m의 붐에, 요 기본 붐에 8.3m의 지브를 붙였다. 지브의 길이가 8.3m다. 그리고 아래 칸을 보시면 지브의 길이는 13.2m입니다. 자, 다른 지브를, 다르다, 그죠? 다르다. 다른 지브를 장착을 했다. 지브 부분의 각도는 이렇게 변이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아웃디거의 확장 길이가 앞에서 릭벨가 다릅니다. 요건 7.6m, 요거 7.2m, 요건 6.5m를 아웃디거를 펼친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것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값들이 있고, 여기에서 또 가로와 세로는 붐의 길이와 작업 반경 각각 같습니다. 요거는 또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요거 지브를 장착을 했죠. 지브가 7에서 60도가 움직입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오프셋 7도, 오프셋 25도, 오프셋 45도, 오프셋 60도. 자, 7도, 요거 25도, 요거 45도, 요거 60도. 여기에 장착한 지브가 7에서 60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서 들 수 있는 전격 하중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레인의 전격 하중표가 여기에 있고요. 전격 하중 산출을 하는 방법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 표는 22.5톤의 웨이트를 찼을 때고요. 그리고 이 표는 18.6톤의 웨이트를 찼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크레인이 8.8톤을 달았을 때입니다. 웨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웨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들 수 있는 하중이 다 달라요. 보면 앞에서 산출했던 14.71톤 보다가 크면 돼요. 100% 이상이면 되니까. 자, 요것보다가 큰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톤인 경우에 자, 여기에서 우리 붐의 길이 30m 했죠. 그리고 작업 반경 12m 했습니다. 30m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수평으로 갑니다. 30m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12m에서 수평으로 갑니다. 그러면 19.9톤이 나와요. 그죠? 19.9톤 전격 용량이죠. 요거는 일단 만족하면 돼요. 일단 만족하고 자, 그러면 18.6톤일 때 30m에서 내려가고요. 12m에서 수평으로 가면 18.2톤이 나와요. 그죠? 자, 요것도 일단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8.8톤 한번 가보겠습니다. 8.8톤을 크레인이 찼을 때 30m에서 내려가고 12m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14.1톤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14.7톤이었죠.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NG입니다. NG.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남았죠. 두 가지 남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19.9톤 매면 가다합니다. 그죠? 자, 18.2톤이 있으니까 100%만 넣으면 되죠. 따라서 18.2톤이 나오는 18.6톤의 웨이트 무게가 적합한 거죠. 요렇게 여러 개의 표가 있을 때 찾아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깅 데이터 시트를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쭉 설명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자, 그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입력칸하고 다 빨간색은 입력칸이죠. 빨간색은 다 입력칸입니다. 여기 다 입력칸이고 파란색은 계산에 물려 있어요. 자, 이렇게 수식이 보입니다. 자, 수식이 보이고 그죠? 자, 요런 것들은 지금 앞에 수식이 여기 기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하나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하나하나 입력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기본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붐의 길이 30m였습니다. 작업 반경 12m 했죠. 붐 각도는 그냥 60도 넣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치를 변경하게 되면 붐의 최대 높이가 바뀝니다. 붐의 최대 높이. 요거 다이아그램에서 얼마인지 볼까요? 요게 크레인의 다이아그램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뭐 용량 산출할 때는 크게 필요 안 하는데 시공 부분에서는 또 필요해요. 자, 12m 반경 여기죠. 반경이고 붐의 길이 30m 여기입니다. 그죠? 자, 30m 여기에서 갑니다. 이렇게 가고 12m 올라오죠. 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높이는 34m 나옵니다. 34m. 자, 34m 기억하시고 여기에 와서 붐 최대 높이는 34m 돼야 돼요. 따라서 요걸 맞춰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인양고를 올려주죠. 그죠? 요게 1m, 요게 3m죠. 그래서 인양고 어디입니까? 요거 밑에 칸이죠. 하물을 드는 높이, 그죠? 자, 그래서 인양고를 34m니까 30m 넣어볼게요. 30m. 자, 27m 넣으면 되죠. 그죠? 27m.
딱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분뇨 요구가 3m 있다. 분뇨 요구 어디? 여기에 15번 적혀 있죠. 자, 15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들고자 하는 수화물의 무게가 12톤이었죠. 달기구 중량 0.5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작업 하중이 12톤 그대로 입력됩니다. 4와 5의 합산이기 때문에 5번에 0.5톤 달기구 중량 넣습니다. 그러면 12.5톤으로 바뀌죠. 자, 요게 G9, G10의 합산이죠. 4번, 5번. 그리고 7번 작업 조건 부가. 자, 요거 110.65%죠. 자, 여기 보시면 휠식 크레인, 카고, 하이드로 크레인 등 최대 전기 하중이 85% 적용. 1 나누기 0.85입니다. 이거의 역수는 117.6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것과 요거의 곱하기가 요로죠. 요거 계속 바뀌었었죠. 그죠? 자, 보시면 G11, G12죠. 자, G11, 요칸과 G12, 요칸이죠. 요거죠. 자, 요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4.71이 필요했는데 18.2톤이죠. 그죠? 18.2톤. 우리가 18.2톤을 앞에서 찾았죠. 123.76이 나왔다. 100%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자, 크레인 자중 입력해 볼까요? 자, 이거 왜 하냐? 총 작업 중량인데 요거 더하기 요 무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넣냐? 구조 계산 때문에. 구조 계산. 자, 크레인 자중 어디서 찾느냐면 웨이트 무게를 포함을 해야 돼요. 아래 보시면 여기 총 중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61.9톤이죠. 약 62톤입니다. 플러스 웨이트 무게 18.6톤이었죠. 자, 요거 웨이트죠. 웨이트. 얼핏 보면 얼마 나옵니까? 80.6톤 나오네요. 그죠? 80.6톤. 자, 80.6톤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80.6 넣으시면 요 수치와 요 수치가 합산돼서 93.1톤이 슬라브 등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입니다. 따라서 요걸로 또 구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